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 소식들과 함께 차트,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야자! 네, 우선 차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07.5K 부근에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하락 채널을 이렇게 작도를 했었는데 하락 채널의 중단선 위에서 놀고 있고, 주황색 선인 21선 또는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 그리고 노란색 선인 40일 이평선 위까지 캔들이 확실하게 돌파를 해 있는 모습입니다.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bearish BPR 구간이 어느 정도 저항은 될 수 있지만 이미 한번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이 해당 구간을 약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이 두 번째 시도에는 그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뚫어내 준다면 마치 작년 10월, 11월과 같이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물론 이 bullish flag의 길이가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봉 흐름으로도 한번 보시면 이평선을 맞고 다시 이렇게 기준선들이 튀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의 질량이 더 무겁기 때문에 한 번에 이탈하기는 힘들 수 있었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강하게 쳐준 뒤에 기준선이 다시 이평선 쪽으로 꺾여 내려올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 할 구간일 겁니다. 제가 유튜브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후행 차트는 여전히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작은 괴리들은 순간순간 발생할지언정 전체적인 상승 흐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은 약 두 달 정도를 잘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SOPR 모멘텀도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SOPR도 1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VWMA, 스퀴즈 모멘텀, OBV Z-스코어도 현재 흐름 양호합니다. 충분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요. 네, 현재 비트코인은 불마켓 서포트 밴드와 120일 이평선 위에서 캔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21주 EMA 선인 초록색 선이 20주 SMA 선인 빨간색 선과 120일 이평선인 파란색 선을 모두 현재 골든 크로스를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Fear and Greed 인디케이터도 다시 네거티브 영역에서 꺾여 올라오면서 포지티브 영역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도 현재 74 수준으로 탐욕 영역으로 다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리면 Fear and Greed 인덱스의 90일 이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아직은 충분히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중요 소식 두 가지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장인 윌리엄 J. 풀테가 본인의 X 계정에 올린 글인데요. 네, 보시면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과 같은 주택금융회사에게 암호화폐를 모기지에 필요한 담보자산으로 간주하도록 사업을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공식 문건도 나와 있죠. 이제는 모기지의 심사 기준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담보가치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현금, 즉 달러를 확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암호화폐 자체를 담보가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매도가 줄어들 수도 있죠. 또한 암호화폐를 신흥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켠에서는 암호화폐가 급락을 할 경우에는 마진콜이나 담보 청산 등의 문제는 어김없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담보가치 비율을 낮춰서 잡는다든지 제도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장치가 충분히 검토는 되어야겠죠.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통 금융자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 시장의 시스템에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적용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담보가치로 가장 잘 인정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는 단연 비트코인일 겁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날이 갈수록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연준에서 발표한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개정안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렇게 연준에서도 공식 문건이 나왔습니다. SLR이라는 건 은행이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금융위기 이후에 바젤 3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규제입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을 총 익스포저로 나눈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구조인데요. 미국의 대형은행은 3에서 5%, 그리고 GSIB라고 불리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들은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빼고 쉽게 말하면 자기 자본을 빡세게 유지해라 이겁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이 처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은 기본 비율과 버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결국 이 버퍼를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예시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JP 모건이 25년 1분기 기준으로 기본 SLR이 3%고 버퍼가 GSIB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3% 적용을 받아서 총 6%의 SLR 기준을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버퍼를 3%가 아니라 각 은행마다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Method 1 Surcharge에 50%를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JP모건의 GSIB Surcharge는 24년 수치 기준으로 했을 때 4.5%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기본 3% 비율에 4.5%에 50%인 2.25%가 더해져서 총 SLR은 5.25%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6%였는데 그게 이제는 5.25%로 0.75% 낮아진 겁니다. 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0.75%만큼의 자기 자본을 더 이상 묶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연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은행들이 이 묶어놓지 않은 자기 자본을 미 국채 수요를 높여주는 데 쓰기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자산 시장의 매력도는 동시에 증가할 수가 있겠죠. 또한 미국 정부는 부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지금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겠죠. 자, 근데 금리 인하라는 직접적인 정책 변화는 아직은 없을 거라고 최근에 파월 의장이 하원, 상원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SLR 개정안을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는 시장에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SLR 개정을 Shadow QE, 그림자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이유죠. 네, 다음은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UTXO, 생존기간별 실현 시가총액 분포도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이 범례들은 모두 6개월 이상의 롱텀 홀더들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롱텀 홀더들의 시가총액이 높아졌다가 낮아질 때 비로소 비트코인은 강한 상승을 이뤄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결국에 롱텀 홀더들이 물량을 공격적으로 모은 뒤에 그 물량을 가격이 오를 때 숏텀 홀더들에게 넘기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확대를 좀 해보면 현재 상황이 24년 10월, 11월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롱텀 홀더들이 물량을 모으다가 이제 슬슬 고점을 찍고 줄어들려고 하는 트렌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더 가파르게 물량을 털 때가 곧 찾아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좀 더 명확하죠. 숏텀 홀더들의 30일 서플라이 체인지에서 롱텀 홀더들의 그것을 뺀 차트입니다. 즉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영역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롱텀 홀더들의 매집이 가파르다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는 변곡이 확실하게 발생하고 있죠. 롱텀 홀더들이 물량 매집을 다 했고 이제 슬슬 숏텀 홀더들에게로 넘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과의 괴리가 살짝 벌어지더라도 결국에는 항상 가격이 유동성을 쫓아가죠. 암호화폐계의 M2 통화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한 암호화폐 흐름은 긍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 이외에도 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투자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사냥개미 텔레그램 채널로 무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이란 이스라엘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98.2K를 찍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금세 다시 반등을 해서 현재는 107K 이상에 와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하락은 그 원인이 제거가 되면 금방 다시 회복되곤 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은 충분히 기다리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이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